안녕하십니까. 김정구 GTV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크림반도와 관련한 얘기를 해보겠습일 보르디미르 zel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전쟁 종식을 압박하기 위해서 40일 영향력 행사 작전, 이러한 작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크림반도를 향해서 개전 이래 지금 최대 규모의 드론 그리고 미사일 공습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현지 사항이 어떤가, 또는 이제 주요 타격 지점, 그리고 차후의 전황까지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모두 이란 전쟁이 지금 종전으로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상이 중단되었었죠. 그래서 이것을 재개할 것을 예상하고 양측이 격렬한 공격과 반격을 주고 있는 전투가 다시 치열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우크라이나 공세가 예상 밖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매체의 보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크림반도의 군사적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핵심 고리를 동시다발로 지금 타격하고 있는데요. 일단 러시아군의 보급로, 그 다음에 에너지원, 그 다음에 방공망, 이 세 가지를 타겟으로 해서 러시아군의 핵심 고리를 끊는 그런 작전에 지금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공습에서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 드론들이 케리치 대교, 케리치 해협 인근의 러시아 해군 함정과 방공 레이더 시설을 집중적으로 때렸습니다. 그 결과 크림반도 최대 도시죠, 핵심 군사 기지이기도 한 세바스토폴을 대규모 드론으로 공습한 결과, 이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정전이 되고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크림반도의 표도시아 지역, 심페로폴 지역, 이런 크림반도의 주요 거점 지역의 유류 저장소 그리고 변전소를 목표로 해서 타격해서 상당한 피해를 지금 입히고 있습니다. 이 연속적인 대공습으로 인해서 이 러시아 측 행정수반인 세르게이 악셔노프는 크림반도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푸틴의 맞춤 휴양지라고 불리우던 크림반도의 일상은 현재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그런 상태죠. 야간마다 이러한 드론의 타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습 경보로 인해서 이 크림반도에 사람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러시아 관광객과 현지 이주민들이 지금 대거 짐을 들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피난 행렬을 이루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2024년 흑해함대 본부가 철수한 이후에 군인 가족들로부터 시작된 탈출 행렬이 민간 전반으로 퍼져서 지금 확산 중에 있고요. 이 주요 정유소들이 불타면서 민간인들의 주유가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도로 아주 제한적인 그런 주유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열린 주유소마다 주유를 받기 위해서 수백 미터의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택시비가 폭등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림반도에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죠. 아르텍이라고 하는 국제 어린이 캠프가 거기 있는데, 이 국제 어린이 캠프 등 대다수 휴양시설이 운영을 지금 중단하고 있고요. 이 어린이들은 러시아 본토 케리치 대교를 건너면 크라스노다르 지방이 러시아 본토인데요. 이쪽으로 지금 긴급 대피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 단전, 단수, 이 순환 정전이 전역을 덮치자 물을 끌어올리는 이 전동 펌프가 멈춰서 물 공급까지 끊기는 그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이번 40일 작전은 단순한 타격이 아니라 크림반도를 고립시켜서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고갈시키려는
전전 단계의 숨통조이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크림반도를 완전히 고립시키자, 크림반도를 섬처럼 고립시키자 그런 전략인데요. 케리치 대교를 단절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남부의 마리우폴서부터 연결되는 철도가 크림반도로 연결되는데 이것만 차단하면은 완전히 이제 이 크림반도는 이제 고립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 이 보급이 끊긴 상태에서 에너지, 식수 이런 것이 이제 고갈되면은 더 이상 크림반도는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러시아군이 거기 머물러 있다가는 러시아군의 요새라고 보기보다는 거대한 함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림반도는 푸틴 대통령의 치적이며 자존심이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크림반도가 강제로 러시아에 의해서 병합이 된 것은 2014년이죠. 네, 그래서 이곳이 흔들리고 또 본토의 관광객들이 비명을 지르고 도망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양새는 앞으로 러시아가 9월이면 하원 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푸틴 정권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거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러시아 본토의 깊숙한 곳, 그러니까 정유시설이라든가 에너지시설 등과 이 크림반도를 동시에 타격해서 전쟁을 계속하면 러시아 내부가 먼저 무너진다 라는 메시지를 줘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서 종전협상을 이끌어내려는 공세가 한 달여에 걸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이런 전쟁터의 관광객이다. 관광객이 전쟁하는 크림반도에도 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위험한 전쟁터에 어떻게 돼서 관광객이 크림반도에 들어올까? 왜 여전히 관광을 이 크림반도에 와서 하는 것일까? 그런 기이한 현상, 그런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크림반도에 있는 관광객들은 러시아 관광객들입니다. 99%가 러시아 본토에서 온 러시아 민간인들이죠. 이 외국 관광객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2022년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서방 국가들은 물론이고 대다수 국가들이 크림반도를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간혹 친러 성향의 국가의 유튜버나 특이한 성향의 극소수 외교 또는 취재 목적의 방문자를 제외한다면 정식 해외 관광객은 거의 없는 그런 상태죠. 그렇다면 러시아인들이 굳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러시아인들은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유럽 등 해외 여행이 극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크림반도는 러시아인들에게 또 오랜 세월 국민 휴양지가 되어 있었던 곳이죠. 러시아인의 자존심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쟁 여파로 크림반도 내에 호텔, 리조트 이런 휴양 시설이 50에서 60% 이상의 파격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하긴 해도 싸게 최고급 휴양지를 즐겨보자. 이런 마음에서 본토에서 승용차를 가지고 또는 기차를 타고 이 크림반도로 밀려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설마 진짜 나한테 미사일이 떨어지겠나. 이런 일종의 안전 불감증이라고 할까요? 집단적 인지 부조하죠. 이런 것이 러시아인들에게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러시아 정부가 강력한 언론 통제 때문에 상당수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의 공격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거의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없는 지역으로 선전을 했기 때문에 설마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 방공망이 튼튼한데 S-400 같은 방공망 같은 이런 것이 크림반도에 쭉 배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미사일을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크레므린의 이런 선전이 곧이곧대로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크레물린의 선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해변 뒤에서 방공 미사일이 발사돼서 연기가 치솟고 또 드론이 정유소를 폭격해서 밤낮 없이 볼겋게 달아오르는 이 폭발 현장을 보면서 휴양객들은 비치 베트에 들어넣어서 선탠을 하거나 수영을 하는 그런 모습도 사실 보이긴 보입니다. 이런 것이 소셜미디어에
그대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죠. 전쟁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눈앞에 닥치기 전까지는 이 러시아인들의 심리로서는 나만 아니면 되라는 심리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 판국의 해변에서 유유자적하며 휴가를 즐기는 외지 관광객들을 바라보는 현지 크림반도 주민들, 이런 주민들과의 사이에 있어서도 그런 분위기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군 기자들 눈에서도 이런 모양새가 극도로 분노와 냉소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일부 러시아인들도 있다는 얘기죠. 현재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습으로 정유 시설이 다 파괴되면서 군 당국은 민간인 대상 주유를 전면 금지시키고 있고요. 주민들은 물 공급도 끊긴 상황에다가 주유소에서 주유권 한 장 받으려고 8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런 상황인데, 옆에서 본토에서 온 관광객들이 웃으면서 휴가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현지 여론을 좋지 않게 몰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러시아 내부에 전쟁을 부추기는 친전쟁 성향의 군사 블로거들이 이 상황을 직접 목도하고 경악하고 있습니다. 한 유명 종군 기자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크림반도로 여행 오는 건 미친 짓이다. 기차와 버스가 미사일에 맞아서 사망자가 나오는 판국에 기어코 이리로 기어 들어온다?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무모하고 철이 없는지 똑똑히 보고 있다. 이 심각한 판국에 우리가 해변에 누워있는 철부지 같은 이 외지 관광객들을 나중에 어떻게 대피시켜야 하느냐. 이렇게 한숨을 짓는 분노한 내용의 글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크림반도에 보통 들어오는 내지 관광객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을 때는 한 200만 정도의 러시아인들이 이쪽으로 관광을 온다는 얘기죠. 네, 푸틴이 이렇게 공들여 만든 크림반도 낙원. 푸틴은 얼마나 선전을 했겠습니까? 크림반도는 휴양시설이 갖추어진 우리 러시아의 영토다. 네, 우크라이나의 정밀 드론 공습과 연료 고갈로 인해서 지금 완전히 꿈이 깨졌습니다. 6월 들어서 호텔 예약률이 반으로 급감했고요. 눈앞에 폭발물을 보면서 뒤늦게 탈출하려는 차들이 서로 엉키면서 크림반도를 현재 휴양지가 아닌 불안과 분노의 거대한 덫으로 변해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은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고립시키기 위한 작전. 앞서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크라이나 남부 회랑 마리우폴에서 크림반도 방향으로 이 남부 회랑을 끊어놓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케리치 대교를 끊는 거, 이 두 개의 작전이 우크라이나의 작전인데요. 이 남부 회랑의 차단 공격은 이번 40일 작전에 성패가 달려있는 가장 결정적 분수령이 되는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 특수작전 부대와 현지 저항군, 레지스탕스 현지 주민들이겠죠. 이 두 세력이 합동으로 남부 회랑의 핵심 보급망을 완벽하게 지금 저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의 동맥이 실제로 뚝 끊어져 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장 상황을 세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요. 우선 러시아 본토에서, 그러니까 도네츠크 방향에서 마리우폴, 멜리토폴을 거쳐서 크림반도로 연결되는데요. 이 육로 보급로, 즉 남부 회랑,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군수 시설이 철도 교량입니다. 이 철도 교량을 드론과 고정밀 미사일 타격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크림반도 북부에 러즈돌레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와 또 북크림 운하를 가로지르는 군사 물류 철교, 이쪽 철교를 집중 타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철길이 러시아 본토에서 남부 전선으로 크림반도, 헤르손, 그 다음에 자포리자 남부, 이런 지역까지 내부로 탱크나 포탄, 군수물자를 나르는 유일한 그 대동맥이 바로 남부 회랑이죠. 그런데 지금 이 끊기고 있습니다. 이 사실 러시아군에게 크림반도를 향하는 길은 이 남부 회랑 말고 또 하나는 키리치 대교죠. 한번 끊어졌었죠. 2022년인가요?
캐리스트에게 한번 끊어진 적이 있었고 보수했는데 이 보수가 완전치 못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통행로가 그전과 같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죠.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이미 이 캐리스트 해교 주변에 러시아 해상 페리 터미널이 이 지역 밑에 있었는데요. 방공망 4개 포대가 거기 배치되어 있고요. 판치르 S1 이 대공포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우크라이나에서 집중적으로 일시에 660여 대의 드론을 동원해서 무력화해 버렸습니다. 크림반도 쪽으로 군사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남부해랑밖에 없는데 이 남부해랑도 지금 철교가 다 끊어지고 집중적으로 드론이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크림반도는 고립무원 그런 상태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점령 당국은 급히 크림반도 내부를 오가는 모든 여객 열차와 화물 열차의 운행을 무기한 중단한다. 이렇게 공식 발표했지요.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철교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위에 물론 점령지가 되겠습니다만 그쪽으로 고속도로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죠. 이 도로 역시 우크라이나군의 1인칭 시점 FPV 드론이 공중에서 정찰을 아주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거리 자폭 드론이 집중적으로 포격을 하기 때문에 통행이 극도로 위험해졌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 러시아군은 무너진 다리를 복구하기 위해서 급히 크레인 또 철도 복구 장비를 현장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드론이 정찰 드론이 상공에 떠서 감시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구 자체가 목숨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언제 어떻게 복구팀의 이 드론 공습이 가해질지 모르는 거죠. 크림반도는 그러니까 완벽한 그 고립 상태, 도관에 든 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동쪽의 케리치 대교는 미사일과 유류 터미널을 지금 다 날려버렸기 때문에 북쪽의 남부해랑 철도는 드론 공격으로 또 내려앉았고 러시아군은 본토에서 드론 보급이 끊어지자 크림반도 내 민간 주유소의 유류 판매는 전면 금지되고 군수용으로만 연료를 통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해서 전방의 러시아군을 고립시켜서 굶주리게 만들고 또 내부의 민간인 압박을 극대화하려는 우크라이나의 계산이 그대로 지금 적중하고 있습니다. 네, 크림반도에 왔다가 피난하는 내지의 러시아인들이 그 상황을 보고 돌아가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다르더라. 전쟁이 코앞에 와 있다. 이러한 선전 효과를 우크라이나는 노리고 이 크림반도에 대한 집중적인 공세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흥미롭게 되어가는 것만은 틀림없고요. 또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 크림반도에 대한 대응을 할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 대목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